여러분 무릎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릎이 두 개가 아닙니다. 아, 사실은 두 개네요. 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저희가 어제 11월 8일자로 드디어 순례길을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순례길을 끝내고 만드는 컨텐츠, 순례자의 배낭 속에는 뭐가 들었나, 그걸 한번 찍어볼게요. 우리는 가방을 그냥 세계 여행 중에 썼던 가방을 썼습니다. 우리 가방 같은 경우는 65리터인데 1.2kg 정도밖에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사용했고, 만약에 순례용으로만 온다면 40리터 정도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무게는 가장 가벼운 걸로. 그게 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방에 든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헤드부터 보겠습니다. 헤드에는 이제 방한용품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셔츠, 알베르게 갔을 때 그럴 때 되게 많이 입었던 것 같고, 그 다음 바람막이. 바람막이는 필수죠. 고어텍스로 된 바람막이입니다. 그 다음 털이 다 빠진 경량 패딩입니다. 그리고 또 헤드 안쪽에, 배낭 안쪽 부분에는 크리덴셜과 여권을 이 지퍼백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저희는 같이 다녔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서 다니다가 도장을 받곤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조개 껍데기. 이 조개 껍데기는 처음에 생장에서 출발할 때 기부금을 내고 받을 수 있는 이 가리비 껍질입니다. 이 가리비 껍질이 뭐 순례자의 보호와 축복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앞부분에는 방석을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쓰던 방석. 이렇게 모자로도 쓰고. 일단 슬리퍼. 저희는 샌들은 가져가지 않고 그냥 슬리퍼랑 트레킹화만 가져갔는데, 슬리퍼는 알베르게에서 자주 신었고, 걸을 때는 무조건 그냥 트레킹화를 신었는데, 트레킹화가 어딨냐? 여기 있어. 오! 트레킹화.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저희가 걷는 동안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0월 달에는 순례길에 비가 많이 오니까 방수가 잘 되는 트레킹화를 신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침낭. 이거 데카트론에서 샀었죠. 이 침낭은 15도에서 10도까지. 그런데 우리가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걸으면서 알베르게 온도가 제일 떨어졌던 게 5도, 4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경량 패딩이나 다른 옷을 입고 자면은 좀 버틸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게가 한 600g 정도 돼요. 다음은 잡동사니입니다. 이건 카메라를 카메라. 저희가 10월 25일 날 레온에서 출발해서 산 마르틴 델 까미노를 가는 동안에 카메라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청소를 못하네요. 네, 카메라 청소기구. 그 다음 진짜 유용하게 사용했던 비너와 빨래집게들. 빨래집게가 원래 6개 있었는데 지금 2개가 없어지고 4개 있습니다. 그 다음 휴구라고 신발을 고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그 본드인데 되게 작은 걸 팔더라고요. 이건 미국에서 사왔는데 이거 하나만 들고 왔어요. 커터칼, 뭐 자를 때 유용하죠. 그 다음 네임펜. 네임펜 쓴 적 없습니다. 펜살라다라고 하죠. 샐러드 먹으면 주는 포크. 이거 쓴 적 없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 거는 줄 쓴 적 없습니다. 안 잊어버린 게 신기해요. 비너 이거는 쓴 적 없습니다. 그다음 바느질 도구, 요건 쓴 적 있죠. 제가 물집이 하나 생겼는데 그때 터뜨릴 때도 썼고 와이프 바지 꼬매줄 때도 썼습니다. 그 다음 잔물통 안 썼죠. 순간 접착제, 요거는 좀 쓴 것 같아요. 그 다음 손톱깎이 유용하게 썼습니다. 한 3번은 깎은 것 같아요. 요거는 세면봉지인데 저는 수건을 안 가져가고 그냥 샤워를 한 다음에 전날 입었던 티셔츠를 빨아서 짜가지고 그냥 대충 닦고 옷을 입었어요. 저는 스킨 하나, 면도기, 전기 면도기 무겁죠? 그냥 일회용 면도기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면도구는 거의 뭐 몇 그램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요 칫솔도 무겁다고 이거 잘라서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은 약봉지입니다. 약봉지. 일단 비타민 40알 가져갔어요. 지금 30알 남았죠?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소화제, 해열제, 뭐 감기약, 알러지약, 베드버그약, 그 다음 밴드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요건 되게 잘 먹었어요. 중간에 감기가 한번 걸려서 감기약을 뭐 도시에서 사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소독약, 물집 생겼을 때 한번 뿌린 것 같아요. 지퍼백 이렇게 많이 가져갔거든요. 별로 쓸 일 없습니다. 바세린 이거 한 통 쓰고 레온에서 한 통 더 샀는데 이거는 되게 쓸 일이 많아요. 왜냐면 양말을 신기 전에 꼭 발에다 발라주고 가시면 이게 그 물집 마찰을 줄여줘서 물집이 잘 안 생깁니다. 그 다음 후시딘 많이 썼죠. 그 다음 피부약 요것도 알러지나 생기면 많이 발라야 되니까. 옷봉투입니다. 옷봉투. 요거 압축팩에 가져갔어요. 이렇게 지퍼팩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녔는데 별로 잘 안 잠그고 그냥 넣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티셔츠, 긴팔 티셔츠를 샀는데 사실은 저희는 더울 줄 알았거든요. 출발할 때. 근데 추워 죽을 뻔했습니다. 일단 9월달 넘어가서 오시는 분은 무조건 춥다고 생각하세요. 밤에는. 그러니까 방한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티셔츠는 입은 거 하나, 지금 가지고 간 거 딱 2개로 생활했어요. 입고 말리고 잘 안 마를 때는 가방에 걸고 다니면서 햇빛에 말린다던가, 비가 올 때는 숙소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속옷 2개, 안에 입은 것까지 3개, 총 3개인데 2개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내복 엄청 추웠거든요. 중간에 하루가 비가 오는데 그 바가 문을 닫아서 17km를 연장으로 걸을 때가 있었는데 레온에서 내복을 샀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입긴 했어요. 별로 춥지는 않아서 10월 중순이나 그 뒤로 출발하시면 무조건 내복은 있어야 돼요. 밤에 춥습니다. 그래서 내복 입고 있어야 돼요. 수영복 한 번 입었습니다. 어디서 입었나요? 이 어떤 알베르게였는데 그 수영장이 있어서 한 번 입긴 입었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그 다음 바지, 입고 있는 바지랑 지금 등산 바지인데 이거 한국에서 12,000원 주고 샀거든요. 한 벌에. 이거 2개로 지금 1년 6개월 여행을 하고 산티아고 순례길까지 이거 2개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옷 끝. 생각보다 안 가져왔는데 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무게를 줄일수록 좋아요. 어디 블로그 보니까 1점 몇 킬로그램으로 이 에코백에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던데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는 돈길을 한 7번 정도 보낸 것 같고요. 뭐 25km가 넘어가는 구간이나 오르막이 심한 구간에서만 보냈던 것 같아요. 이거 삼각대, 미니 삼각대와 휴대폰 거치대. 이거 산티아고 와서 한번 썼습니다. 별로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하세요. 멀티탭 필요 없습니다. 산티아고 220V 다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3개 꽂는 거 한 번 썼어요. 한 번. 근데 거의 다 요즘에 알베르게는 이 코드가 개인마다 있는 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잘 안 써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카메라 배터리만 있어요. 카메라는 없고. 카메라 좀 찾아주세요. 울양말 2개. 울양말 원래 3개였는데 마지막에 하나 버리고 지금 2개 남았습니다. 유심 카드와 이 드론 날개가 들었어요. 드론 한번 해먹어가지고 원래 2세트였는데 제가 한번 해먹어가지고. 순례길에서 뭘 해먹었나요? 순례길에서 카메라는 아주 날라갔고요 지금. 근데 아직 찾을 기회가 있어요. 지금 로스트 앤 파운드가 월요일날 연다고 하는데 지금 찍고 있는 날짜가 토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한번 가보고 그때 없으면 진짜 실망을 하겠죠. 그리고 드론 폼페라다에서 섬 찍다가 사고 안 나길 다행이에요. 벽에 부딪혀가지고 한번 해먹었죠. 근데 날라갑니다. 지금도 찍을 수 있어요.
방수 바지 한번 해먹었는데 누가 외국인이 주워줬고, 팬티 해먹었는데 외국인 아저씨가 주워줬습니다. 팬티를 주워준 건 진짜 의외인 것 같아요. 밖에 뭐가 들었나? 이 물통은 동키가 해먹었어. 동키가 이틀 전쯤에 동키를 한번 보냈는데 그거를 동키 회사에서 잊어버렸어요. 엘 고르테 잉글레스라는 백화점에서 3유로에 사서 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물은 거의 다 처음에는 떠먹다가 좀 찝찝해서 사 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모자 이거 잘 썼죠 진짜. 남미에서 1,000원 주고 샀는데 되게 잘 쓰고 다니는데 3개 여행 동안. 그 다음 선글라스 눈 부실 때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버프는 뭐 목 이거 따뜻할 땐 잘 안 썼고, 머리가 좀 길어서 내려올 때 이렇게 썼죠. 앞에 들고 다녔던 게 이어폰이랑 귀마개입니다. 이어폰은 한 번도 안 쓰고 귀마개만 엄청 썼죠. 코 고는 사람 엄청 많으니까 귀마개 진짜 좋은 걸로 사용하셔야 돼요. 예민하신 분. 네, 저도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각종 케이블들, 반대쪽 이 허리끈에는 보조 배터리를 넣어 다녔어요. 이거 2만암페어인데 이제 USB가 잘 안 돼서 이제 한국 들어가면 바꿔야 됩니다. 가방에 달린 건 라이트인데요. 이거 되게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헤드랜턴 가지고 가시는 분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없이도 잘 맞췄습니다. 가방에 있는 건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부가적인 것들 설명을 드릴게요. 방수 스프레이. 요건 신발이 너무 세가지고 샀는데 이게 10kg까지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역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방수 스프레이로는 잘 안 막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우비에도 뿌렸었는데 좀 비가 많이 맞으니까 역시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폼페라다에서 샀어요. 방수 바지. 처음에는 우비만 입고 걸었어요. 우비가 바람에 날리면서 무릎부터 뭐 허벅지 이게 다 젖는 거예요, 바지가. 그래서 이것도 폼페라다에서 방수 바지를 사서 같이 입었는데 되게 이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스패치보다 방수 바지가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데카트론에서 9.99유로에 샀습니다. 그리고 핫팩 이거 4.99유로에 손핫팩 10개 들었는데 지금 6개 쓰고 4개 남았어요. 그 다음 무릎 보호대. 이거는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자그레브에서 샀는데 무릎 보호대는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릎이 2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2개네요. 2개고 4개가 아닙니다. 무릎 보호대를 꼭 해야지 이 무릎 인대라던가 연골이 웃으면 안 됩니다.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촬영이 안 돼요. 무릎은 4개가 아니네요. 무릎은 2개이고 4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스쿼트용 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필요가 없어요. 걷기를 하기 때문에 3mm 정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갑. 이것도 추워서 레온에서 샀는데 한 번도 안 꼈습니다. 한 번 꼈어. 한 번 꼈는데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와이프가 그걸 끼고 나서 망했어요. 지금 손 상태가 망한 상태. 후리스. 이거 까리온에서 샀는데 14.9유로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없었으면은 진짜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얼어서. 17km 걷는 날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이걸 사고 그 뒤로 추워서 방한장비를 많이 샀는데 진짜 이걸로 거의 버틴 것 같습니다. 뭐 잘 때도 이거 입고 자고. 무조건 스틱 2쪽을 사야 됩니다. 한쪽 사면 안 돼요. 한쪽 무릎 나갑니다. 한쪽 무릎만 나가는 게 아니고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스틱 2쪽을 꼭 사용해야 되고, 뭐 데카트론 가면은 팔거든요. 근데 뭐 다른 데랑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스틱을 사용한 건 데카트론에서 가장 싼 걸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와이프 거고, 그 파란색 있거든요. 일주일 전에 한쪽이 부러져서 비너를 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한쪽 남은 쪽도 부러져서 결국에는 한티하고 들어오면서 버리고 들어왔어요. 보시죠. This is Sparta! 진짜 딱 700kg 700kg 이상은 못 버티는 용이고, 그것도 되게 쌌어요. 그게 자그레브 데카트론에서 샀는데 한 8,000원 정도에 사가지고 그래도 700kg를 그걸로 버텼죠. 그러니까 스틱을 술래용으로 산다 그러면은 좀 좋은 걸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드론, 이거를 들고 700km 걸었습니다. 얘는
날라온 게 아니고 걸어서 산티아고까지 왔어요. 생장에서 산티아고까지 걸어온 드론입니다. 마지막에 비가 와서 많이 날리지도 못했어요. 이거 무게만 730g, 그 다음 조종기가 한 500g 될 거고요. 배터리 2개, 충전기까지 들었으니까 거의 뭐 한 1.5kg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방까지 한 뭐 1.67 정도를 맨날 메고 다녔죠. 돈키를 보내도 이거는 못 보냅니다. 이게 부서질까 봐 무서워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해먹어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잘 날라서 다니니까 영상도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영상을 따로 만들 건데 드론 영상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마지막에 비가 와서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야! 그리고 엄청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우비 맨날 입고 다녔죠. 그리고 추울 때도 우비를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을 잘 막아주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순례증 사무소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거 입고 갔다 와서 지금 젖었네요. 그렇게 37일 동안 779km를 걷고 드디어 완주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끝났어요. 이게 완주증이에요. 요거는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 3유로짜리 거리 증명서. 이거를 돈 주고 팔고 있습니다. 순례자 사무소에서. 여기에 보면 너는 생장부터 여기까지 779km를 걸었다. 이렇게 증명을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애기가 크면은 한번 보여주는 용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넣을 케이스 2유로에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이라서 그래도 하나만 사면 되니까 좀 좋았는데 총 8유로를 사용했네요. 엄청 산티아고 순례길이 순례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길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와이프도 거의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다녔어요. 지금 처음에 재봤을 때 제가 음식이랑 해서 무게가 11kg 정도 나왔거든요. 순례자 사무소에 저울이 있어요. 돼지고기 근 재는 저울 같은 저울이 있는데 거기다 재봤을 때 11kg인데 음식 무게를 제어하면은 아마 9kg 정도 되지 않았을까. 드론까지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779km를 걸었습니다. 이제 순례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한국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점점 순례길에 관심을 가지고 점점 많이 걷는 추세인데 이 영상이 다음에 걸으실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순례길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볼게요. 그리고 순례길에서 사용한 예산이나 그런 것들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